안녕하세요. 교두부 시즌3 MC 김전입니다.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 한도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9월부터 2단계 DSR이 시행이 됐고요. 신용대출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주담대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서울 집값은 잡힐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변화되는 시장 환경이라는 주제로 교두보 시즌3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전고점을 뛰어넘는 거래 체결이 생길 정도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금리 특례대출과 같이 주택금리가 낮아졌고요. 비아파트 기피 현상에 따른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했고, 마지막으로는 강남권 입주 증가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증가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나 송파, 마포 같은 지역들은 매매 가격의 상승률이 높지만요. 노원이나 강북 등은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상위 지역, 우위 주택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입니다. 다만 최근 스트레스 DSR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 축소로 인해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 추이는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공급자 시장 입장에서 왜 상반기 내내 이렇게 주택 관련한 대출의 저금리와 같이 아파트 수요 장려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부동산 PF의 잔액 규모는요, 금융위기 당시 2배가 넘는 216조 원인데요. 이 전체 216조 원 대비 9.7% 정도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동산 PF의 위험성은요, 결국에는 수분양자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중도금 납부 이전에 리스크가 생긴다면 해당 PF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에게 귀속이 됐고요. 이 시행사의 문제는 곧 은행, 보험, 증권 등 대출기관에 전이됩니다. 반면에 수분양자 모집에 성공해서 중도금 대출이 시작되면 순차적으로 금융기관 자금 회수가 가능해지고요. 이 부동산 PF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이 PF 리스크의 금융권 전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준공후 미분양을 막는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이렇게 유례없는 저금리 특례 대출을 실시했었던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서 아파트 수요 장려책으로 정책 방향을 돌려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부의 수요 장려책에 힘입어서 가계대출은 증가했고요.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과열과 지방의 미분양 확산이라는 이 시장의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8월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8월 8일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또 수요 측면에서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 이후 시장의 여건은 빠르게 규제 강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은 더욱더 위력 있는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책의 영향으로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신축단지 입주가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치상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9년 이후 기준금리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평균 1.7%포인트 수준입니다.
올해 가계대출 금리의 급격한 하락 결과로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는 지난 6월 기준 금리 대비 0.21%포인트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이는 측정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 7월 주담대 신규 하단이 2.8에서 2.9%포인트 수준까지 하락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하단 금리는 오히려 현재 기준금리 3.5% 대비 크게 할인된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더라도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억제책이 지속된다면 실제 주담대 신규 대출 금리는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 역시 하락에 대한 중요 우려 요인인데요. 보통의 초기 미분양이 전국 6만 세대 수준을 넘어서면 건설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4월부터 초기 미분양이 7만 세대를 돌파하면서 6월을 기준으로 경기, 부산, 대전 등에서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도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준공후 미분양 역시 경기와 부산, 대구 등 경기도와 경상도권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노력과 PF 구조조정 방안 등을 통해서 진행될 경공매 등을 감안한다면 준공후 미분양 단지가 실제 가격 산정이나 가격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준공후 미분양 확산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뒤늦은 대출 규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요. 역대 최고 수준의 주담대로 돈이 풀린 데다가 금리마저 앞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당분간은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할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거래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인지 앞으로 교두부에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두부 시즌3 여기서 인사드릴게요.